시간 때 갑자기 아팠습니다. 제 간 내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 바이러스는 이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여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갔고 검사 중에 호흡이 멈춰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 상태인 20일째 서울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아빠는 곧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0일 만에 병원 관계자들을 놀래키며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면서 곧 걸어서 북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팔까지 내려오다가 멈췄는지 더 이상 차도가 없었고 그렇게 신경이 기다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재활을 하다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다.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재활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거라더군요. 그때 저와 우리 가족이 받았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아는 우리 가족은 제가 우울해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곧 걸어서 걸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내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이렇게 살아나지 않냐고, 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휠체어를 탈 거라는 걸 알았다면 상황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학교를 중퇴하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곧 걸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탁구, 휠체어 수영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는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겠다는 의지에 장애인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이 필수라면서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라는 권유였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때문에 책을 보기 위해 몇 년 만에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둔해져서 글쓰기도 힘들었는데 여전히 책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니까 주위에서 공무원을 한번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공무원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으니까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이 수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전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습니다. 본래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군요. 책상에서 1시간 공부하고 침대에서 1시간 자버렸습니다. 시험은 5개월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불합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수를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네 과목은 합격선을 넘었는데 처음 접해본 한 과목 때문에 불합격이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다시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엄마와 언니가 내 발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이 수험생활을 해야 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해보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가망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다시 준비했던 1년이 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치르고 이제 공무원 시험은 끝이라고 마음을 비우고 월드컵 응원만 했습니다. 그때 필기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면접 때문에 과천 정부청사에 가야 했는데 아마 과천까지 장기가 이동이 무리가 됐는지 욕창이 재발해서 광주에서는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실을 올라오니 최종 합격식 도착이 했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앞엔 장애인 말고 국제공무원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네요.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한 사람들의 간증문을 썼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신뢰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신 김용목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셔서 신랑 캠프에도 갔습니다. 광주에서는 교회 식구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관계를 넓혀주시네요. 캠프에서 많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캠프 진행하던 분이 결혼하지 않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 나이도 있는 것 같고 멋있기도 보여서 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신랑 꽃미나 목사님 어서 결혼하세요 함께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에게 영화 자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세요 라고 하더군요. 목사님이 저보다 한 학번 위라고 알고 있어서 나이가 한 살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일찍 가서 그렇지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캠프에서 알게 된 주영이라는 친구와 목사님과 다음에 같이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캠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어메이징하십니다. 이젠 저에게 든든한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세무공무원으로 남편은 실로암 성교회와 교회 사역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쁜 아기를 보면 우리 가정에도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결혼이 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서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처럼 자녀도 소망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은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지금 주말 모녀입니다. 하은이는 자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살아갈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늘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그럴 선물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